저는 찾아가는 고민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 앞에서 보시다시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어딜 가나 누굴 만나나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항상 첫 화면으로 띄우는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있는 이유죠. 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인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확고하게 행복을 찾아서 실천하고 있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했던 병원이에요. 정신병원이 이따만하게 크면 좀 병원 가기가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 찍은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저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아픈 사람을 고쳐줍니까? 네. 그래서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사람을 의사라고 하고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는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정신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라고 합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사실은 정신과 의사가 아닌 사람인 거죠. 저는 작년 2월에 의사 가운을 벗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는 직업을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회활동가라는 직업을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실 텐데, 혹시 사회활동가는 무슨 일을 할까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 밑에 있는 이 행키, 이건 더 생소하실 텐데, 이 행키는 뭘까요? 행복. 네, 네, 감사합니다. 행복을 키우는 사람. 네, 앞글자 행키를 따서 역시 제가 만든 저의 예명이에요. 제 직업과 저의 새로운 이름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정신병원에서 병을 고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에서 행복을 키우는 사람이 되었죠. 저 임재영은 사실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새로운 직업, 새로운 역할을 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저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들은 제가 일하던 병원에 찾아오신 환자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병원을 나와서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만나는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아픈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태극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태극기 보시면 한때 그 태극기가 또 잘못 또 이렇게 이미지가 다른 또 뜻을 가지고도 있었었는데요. 그쪽하고도 사실 상관은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마음 아픈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활동을 해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저희 동료들이 봤으면 정말 뒤로 넘어갈 일이에요. 의사 가운에다 어디다 지금 낙서를 하고 장난을 치냐. 제가 입던 의사 가운에 이렇게 태극기도 붙여보고 등판에는 제 예명, 새로 지은 이름도 이렇게 직접 쓰면서 거리로, 사회로 나갔습니다. 사회활동가로서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여기는 광화문 거리인데요. 광화문 거리에 갔던 이유는 그때 정말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신적인 충격에 다들 정말 허탈해 했었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아픈 국민들이 더 늘어나겠네. 이미 벌써 마음 아파하고 계시네. 그래서
국가가 아프니까 국민이 아픈 거이지 않을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나.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근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 얘기를 좀 대변해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거리에도 나갔었고요. 어떻게 제가 그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을 하지 않는 일을 하나씩 시도를 하면서 도전을 해봤어요. 거기서 실은 또 어떤 경험이 쌓였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뭔가 자라는, 성장하는 제 마음이 그 조그만 시도를 통해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체의 어떤 장기인데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간.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시도하면서 또 하면서 이렇게 간을 키웠어요. 네. 뭔가 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되구나. 다른 우리 선배들은, 저희 스승은 그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거 해도 환자들이 좋아하고 환자들이 낫고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어떤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주로 치료했던 중독 환자들, 그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는 교과서 같은 책이었어요. 저와 제 환자들이 같이 공부했던 책인데요.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식으로는 절대 술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돕지 않고서는 나를 도울 수 없다. 이 책에 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세 문장이 저한테 확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과 함께 실천을 했습니다. 주말 아침에 환자들과 함께 주변 호수예요. 호수 주변에 청소를 같이 자원봉사를 하고, 또 호스피스 요양원이라고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 직접 이 농작물을 또 심어서 길러서 드세요. 저희들이 가서 그 작업을 또 직접 해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환자들과 함께 땀 흘려 봉사하고 나서 저희들은 항상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 때도 저는 짜장면을 먹었는데요. 이 짜장면은 제가 늘 샀어요. 그냥 고맙더라고요. 이런 일을 함께 해주신, 다 자율적으로 하셨던 거기 때문에 주말에 쉴 수도 있는데 저와 함께 뭔가 어려운 분들, 호스피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을 도와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짜장면을 제가 샀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도 사람들은 말이 많았어요. 왜 의사가 환자들 데리고 그러냐? 병원에 있는 환자를 데리고 나가냐? 또 왜 밥을 사주냐? 왜 같이 밥을 먹냐?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뭔가 두려워했던 주변 시선, 주변 동료 선생님들의 걱정 어린 말이었던 건 알지만 실제 해봤더니 이분들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가니 반가워하고 또 언제 오냐고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나의 가치를 새롭게 느꼈던 거죠. 그게 바로 치료적으로 도움이 또 됐던 거고요. 심지어 저는 술도 끊었어요. 의사가 이제 술을,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한테 하는 말이 뭐 술 끊으라고 말을 하지 않죠. 저는 술 때문에 뺏긴 게 뭡니까? 잃어버린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퇴근하면 저는 술을 마셨어요. 저 꽤 술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만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실천 못하면서 심지어 중독 환자면 얼마나 더 술을 끊기가 힘들 텐데 나는 쉽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환자들과 또 함께 금주를 실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술을 끊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6개월 동안 술을 끊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
할 거면 끝까지 해야 된다. 왜 하다 말고 뭐 그렇게 뭐 다시 술 마실 거 뭐 뭐라고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실천하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시도했던 그 노력이 저는 저를 더 성장시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실 그림인데요. 뭔가 계속 잘하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이 좀 커질 만큼 커져서 이제 어떤 일을 좀 해볼까? 또 어떤 사고를 한번 쳐볼까? 뭔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소식을 뉴스에서 듣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37분 만에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아파서 정말 건강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 마음을 되돌리고 싶어서 정신과 의사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왜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만 도와주고 치료해서는 뭐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겠다. 제대로 자살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 그 참에 꽃보다 청춘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여기서 이 청춘들이 마추픽추를 향해서 뭔가 가는 도전하는 여정을 그렸는데 이 청춘들이 하는 말들이 저의 가슴에 팍팍 박혔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나. 내가 많은 걸 포기했던 것 같아. 그리고 청춘은 용기지 않을까.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다 감동을 먹고 막 울면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해야겠다. 그날이 2014년 8월 31일이고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SNS에 글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이 가시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르면 6개월 뒤, 늦으면 18개월 뒤, 저는 마추픽추를 향해서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저의 도전을 위한 어떤 선언이었어요. 또 약속이었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강연입니다. 지금처럼 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 강연이야말로 제가 꼭 해야겠다. 우리나라 현실도 알리고요. 또 그 다음 생각했던 게 상담이에요. 원래 하던 일이고, 저한테 상담은 내가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게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병원을 떠나면서 과연 어디서 상담을 할 것인가? 그게 문제였는데, 그때 고민 끝에 정말 우연찮게 제 눈에 띈 것이 푸드트럭이었고, 트럭에서 음식도 파는데 트럭에서 상담을 못할까 해서 탄생한 게 결국 저의 찾아가는 고민 상담소, 상담 트럭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하트가 보이죠? 이거는 행복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차는 택배차로 저희들한테 친숙한데 지금 행복 배송 중입니다. 이런 메시지도 넣고요.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아픈 마음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일이 바로 SNS에 글을 또 남기는 거였는데요. 또 약속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을 키워서 자살률을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극기를 달고 붙이고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게 작년 2월 28일이었어요. 어떻게 확신하고 실천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행복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스스로 목숨 끊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아픈 현실이 저를 움직이게 했고요. 실제로 일자리도 없으면서 노력해라 강요만 하는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 그리고 노인들 공경하지 않고 이제 갈 때 있으면 가야지 하는 이 사회 분위기가 청년들에게 화병을, 노인들에겐 우울증을, 점점 마음의 병이 정말 늘어나고 있어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 이렇게 토양이 깨끗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그 토양에 사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사는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한 일은 저울질인데요. 우리가 병원을 나가서 상담 트럭을 운영한다 했을 때 얻는 게 뭘까, 잃는 게 뭘까 고민을 하죠.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어떤 경험을 통한 성장이 바로 제가 믿었던 바였습니다. 또 나온 그림인데요. 실제로 이 자리도 제가 병원에서 환자 고치는 의사였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험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확신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좋아요입니다. 좋아요. 제가 그 당시 저를 뭔가 확고하게 믿었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꿈은 믿었어요. 제 꿈은 믿었기 때문에 이 꿈을 알렸고요. 사람들이 제 꿈을 보고 제 꿈에 응원을 해주고 제 꿈을 믿어주신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믿고 해봐야겠다. 더 용기를 얻었었고요. 저의 영웅입니다. 신해철 씨. 노래 가사인데요. 지나간 세월의 후회는 없노라고 대답할 수 있냐라는 가사인데, 저의 영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처자식을 두고. 40대 중반에.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다. 우리는 마치 평생 살 것처럼 오늘을 사는데, 저는 이 사건 이후부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해야 할 일을, 정말 소중한 일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 교통정체에 있는 사진인데요. 답답하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과연 길이 하나일까? 길이 찾아보면 또 있을 텐데, 사람들은 남들이 앞서 가니까, 앞차가 가니까 저 길이 좋다더라 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정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정체. 인생의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아직 찾아보지 않는 그 길을 가보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앞에 가서, 누가 가보라 해서 이제껏 내 길을 걸어왔다면 지금부터는 내 앞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세 갈래 길 중에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